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이익을 누리신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진 전부 탕감 받으신 거예요? 나머진 전부 탕감입니다. 숫자로 하면은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탕감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의뢰인분 인터뷰하는 컨텐츠 네.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네. 또 그거 뭐 결과 또 좋게 나온 거 있으시다고요? 예.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만한 조회수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공감해 주시는 컨텐츠예요.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튜브 개인회생 변호사 믿지 마세요. 맞나요? 그 영상을 찍으신 분인데 처음부터 조금 남달랐어요. 그때 제가 아직은 모든 사건을 직접 전화할 때거든요. 상담 문의가 와서 몇 차례 상담을 주고받고 뭐 집에 가서도 문자도 드리고 이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다 직접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네, 제가 직접 합니다 하고 이제 도와드렸던 분이고, 이분이 저한테 물으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파산한 지 아직 7년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 못한다고 하던데 할 수 있는 거 맞느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보를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회생 실패하고 개인 파산, 그 다음에 실패하고 이번에 회생을 고려하시는 건데, 파산의 경우에는 7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생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파산을 한 때로부터 5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파산 면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면책 신청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위치였는데, 전 사무실에서 안내를 잘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셨던 사정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거는 이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10억 원이 안 넘어야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10년 전에 이미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붙다 보면은 지금 내가 10억 원이 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 사무실에 수임료를 내시고 사건을 맡기시면 우리가 넘는지 안 넘는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얘기를 했죠. 안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해봐도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3억 원이 10년이 된다고 3배가 넘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좀 확답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안심을 하시고 그럼 저 변호사님과 할래요 해서 사건을 맡기셨고요. 이분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젊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업장을 그 사장님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예요. 인수받으면서 3억 원의 빚도 지게 되시고 시설도 인수를 하셨는데, 이 사업장이 사장님이 말하던 것과 달랐던 거죠. 여름철에 에어컨 설비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어딘 또 물이 새고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큰 손해를 입고 사업장은 폐업을 하게 되고, 또 막대한 3억의 빚을 20대가 갚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개인회생을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실패하면서 파산을 시도하고 실패를 하고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분은 채무 불량자로 계속 숨어 지내셨던 거예요. 친척 집에서 살고 친구 집에서 살고 이러면서 숨어 지내셨던 거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서울회생법원이 유리하니까 이분이 지방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셨어요. 구하시고 바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갈 때 원금이 3억 1,8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3억 1,700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3억이 이자가 붙으면 그렇게 되죠. 사채면은 정말 1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총 합계는 6억 3,600이 돼요. 이분이 실제로 채무불량으로 살고 변변한 직업을 구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월 18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을 구하셨다가 조금 더 나은 데로 옮기셔서 월 200만 원 정도로 결국에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받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변제율이 5.5% 정도예요. 근데 이 5.5%는 원금 기준이에요. 원금 기준 변제율이 5.5%니까 이자까지 한다면은 2.5에서 3% 정도 되겠죠.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이익을 누리신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진 전부 탕감 받으신 거예요? 나머진 전부 탕감입니다. 네. 숫자로 하면은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탕감되는 거죠.
3천도 안 돼. 한 2,500만 원 정도만 3년 동안 갚으시면 나머지는 탕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탕감률 그러고 고소득이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왜 나는 이렇게 탕감을 못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선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시간과 빚을 맞바꾸는 거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공평하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은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돼요. 마치 감옥 가는 것처럼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은 당신의 빚은 다 탕감해준다. 이런 시점으로 조금 시점을 바꾸면은 사실 탕감률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이제 꾸준히 잘 갚아 나가고 계시나요? 네, 이분이 인가결정까지 받으시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맛있는 음식까지. 손이 크세요. 손이 크셔서 맛있는 음식까지 보내주시고 직원들이 아주 좋아했죠. 네.